혼자 사는 게 이토록 돈이 많이 들 줄 몰랐어요. 아니, 오히려 적게 들 줄 알았죠. 은퇴하고 처음 1년 조용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기대했던 김재철 가명 씨는 막상 혼자 사는 현실 앞에서 멘붕을 겪었습니다. 식비는 줄었지만 외로움을 달래느라 사 먹는 커피나 배달 음식이 늘었고 병원비와 관리비가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둘이 살 때보다 혼자 사는 게 생활비가 덜 들겠지라는 생각은 막연한 환상에 불과했던 걸 김 씨는 퇴직 후 딱 6개월 만에 체감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은퇴한 60대 1인 가구가 현실적으로 매달 얼마를 쓰고 어떻게 하면 지출 과잉을 피하면서도 품위 있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은퇴 후 1인 생활의 현실과 생활비 조정 전략을 낱낱이 풀어보려 합니다. 은퇴 1인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얼마나 될까?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1인 가구의 평균 월 지출액은 약 130만 150만 원 선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거 형태, 건강 상태, 외식 빈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혼자 사는 은퇴자는 소비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오히려 통제가 안 되면 생활비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실제 사례 1. 월 120만 원 꼭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이름 유정자 63세, 여, 서울 송파구. 상황 아파트 전세 보증금 2억, 자녀는 독립, 기초연금 수령 중. 처음엔 친구 따라 미용실 다니고 백화점 문화센터도 등록했죠. 근데 한 달에 카드값이 180만 원 넘게 나오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은퇴 첫 해의 씀씀이는 직장 다니던 시절의 감각 그대로였다던 유정자 씨는 어느 날 기초연금 30만 원에 의존하는 자신의 통장을 들여다보며 큰 결심을 합니다. 그 후로 생활비를 5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식비 월 25만 원 주 2회 마트 장보기 냉동 반찬 활용. 주거 관리비 평균 15만 원, 겨울철 25만 원까지 증가. 교통통신 10만 원, 교통카드, 알뜰폰 요금제. 의료비 월 평균 15만 원 고혈압, 약, 정기검진. 기타 소액 지출 커피, 문화 등 10만 원 내외. 예비비 남는 금액 저축 510만 원. 혼자니까 더 쓰게 될 줄 알았는데 정리하고 나니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소비의 기준이 즐거움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으로 바뀐 거죠. 실제 사례 2. 월 180만 원, 자가라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름 김성곤 67세, 남 부산 해운대구. 상황 자가 아파트 거주, 아내 사별, 연금과 개인 자산으로 생활. 집이 있으니 여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관리비에 수도세, 가스비까지 한꺼번에 나오면 30만 원 훌쩍 넘어요. 김 씨는 퇴직금으로 대출을 갚고 이제는 연금 120만 원과 월세 수입 60만 원으로 생활 중입니다. 자가 거주라 부담이 덜할 것 같지만 의외로 비정기 지출이 문제였습니다. 식비 월 30만 원 주로 해먹되 외식주 1회. 공과금 및 관리비 월 30만 원 전기가스 인터넷 포함. 의료비 평균 25만 원 치과 치료 및 정기 통원. 교통비 및 취미생활 25만 원 등산 모임, 체육관, 경조사비 등. 기타 20만 원 부동산세, 보험료, 손자 용돈 등. 연금만 믿으면 안 됩니다. 자가라도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특히 혼자 살면 돌발 상황에 대처할 여유 자금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3. 월 95만 원, 시골에서의 실험적 은퇴. 이름 박태준 61세, 남, 전북 진안군. 상황 귀촌 1년 차, 소형 전원주택 매입 1억 원, 은퇴 직후 귀농. 박 씨는 도시 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퇴직과 동시에 귀촌을 선택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이하로 생활하는 것이 목표였고 스스로 텃밭도 가꾸며 자급자족에 가까운 삶을 실험 중입니다. 식비 월 15만 원 쌀, 조미료 등만 구입, 나머지는 자급. 공과금 및 난방비 평균 20만 원 목재 난방, 수도는 지하수. 차량 유지비 20만 원 중고차, 경비, 주유 및 보험. 의료비 10만 원. 기타 소액 지출 1,015만 원 장터, 지역 모임, 택배 등. 돈보다 시간이 많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됐어요. 물론 외롭기도 하고 불편도 있지만 돈에 쫓기지 않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새삼 느낍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1인 가구의 지출 관리 전략.
1. 생활비 항목화가 가장 먼저다. 막연히 덜 쓰자는 목표보다 항목별 예산을 설정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5대 기본 항목 식비, 주거비, 의료, 통신교통, 기타를 정리해보세요. 2.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자가 거주라고 방심하지 말고 관리비, 보험료, 공과금 등을 정기 점검해 절약 가능한 여지를 찾아야 합니다. 3. 불규칙한 소비를 패턴으로 만들자. 외식은 주 1회, 커피는 집에서, 경조사비는 월 한도 설정 등 자신만의 소비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건강관리가 곧 지출관리다. 60대 이후 의료비는 지출의 핵심이 됩니다. 정기검진, 건강식단, 꾸준한 운동은 장기적으로 돈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5. 예비비, 남는 돈이 아니라 먼저 확보하는 돈이다. 매달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지 말고 처음부터 예비비 항목으로 510만 원이라도 확보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무리. 은퇴 후 혼자 사는 삶은 누구에게나 처음입니다. 익숙하지 않기에 더 지출이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단순함 덕에 더 검소하게 살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내게 맞는 기준을 찾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삶의 중심을 잡는 것이 진짜 은퇴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한 달 9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그 지출이 불안이 아닌 자신감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은퇴 준비입니다. 전문가 시각으로 본 60대 1인 가구 은퇴자의 생활비 내역. 어떻게 줄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 은퇴자 1인 가구의 지출 구조 이해. 대한민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1인 가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미 노인 3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1인 가구, 은퇴자의 생활비 구조는 기존의 부부 중심 노후 설계와는 매우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핵심 특징. 소비 유연성 높음 의사결정이 혼자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 통제가 쉽지만 반대로 감정 소비도 자주 발생함. 비정기 지출 비중 높은 병원비, 유지보수, 갑작스런 경조사 등 계획 외 소비 발생 빈도가 큼. 사회 연결 지출 외로움이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문화생활 소셜 모임 비용이 발생함. 2. 평균적인 1인 가구 은퇴자의 생활비 분석.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종합하면 60대 은퇴 1인 가구의 월 생활비 평균은 약 130만 150만 원 수준입니다. 단, 이는 주거 형태, 건강 상태, 지역별 편차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출 항목 예시. 항목 평균 지출액 월비고. 식비 25만 35만 원 외식 빈도에 따라 큰 차이 발생. 주거 관리비 10만 30만 원자가, 전세, 월세 여부에 따라 다름. 교통 통신 10만 15만 원대 중교통 알뜰폰 기준. 의료비 10만 30만 원만 성질환 유무에 따라 상승. 기타 문화, 경조사 등 10만 20만 원 사회적 고립 방지 목적도 포함됨. 의료비와 비정기 지출은 별도 예비비 확보가 필요하며 평균 지출액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절약만이 해답이 아니다. 구조화된 지출 전략 수립이 핵심. 은퇴한 1인 가구의 지출 관리는 단순히 줄이는 것보다 지출을 항목화하고 구조화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실천 가능한 지출 전략 5가지. 생활비 항목을 분리하라. 식비, 고정지출, 유동지출, 예비비 등으로 나누고 월별로 트래킹. 고정비를 먼저 점검하라. 알뜰폰 요금제, 에너지 절약, 불필요한 보험 해지 등으로 매달 절감 가능. 불규칙 소비를 루틴화하라. 외식 주기, 쇼핑 횟수, 병원 방문일을 정기화해 지출 패턴을 예측 가능하게 조정. 의료비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다. 정기검진, 만성질환 관리, 운동을 통해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 발생. 비상예비 자금은 필수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 또는 월 1,020만 원 수준의 예비비 항목 확보. 4. 전문가가 권장하는 생활비 설계법. 60대 이상 1인 가구가 연금이나 자산만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생활비 설계와 통제 가능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핵심 구성법. 필수 생활비 7,080% 식비,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선택생활비 1020% 취미, 여가, 교류활동, 비상예비비 10% 의료사고, 시설수리, 가족 돌발 상황 등. 예를 들어 월 130만원 지출 기준으로 한다면 필수생활비 약 95만원, 선택생활비 약 20만원, 예비비 확보 약 15만원. 이처럼 지출 비율을 사전에 구조화하면 불안 요소가 줄고 예측 가능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5. 전문가 재연 은퇴 전부터 준비해야 할 3가지. 1. 지출 시뮬레이션. 퇴직 12년 전부터 실제 1인 가구 지출 상황을 미리 체험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의료비 계획 수립. 건강보험 외에 추가 보장 수단 실손보험, 암보험 등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사회적 연결 유지비 확보. 은퇴 이후 고립은 정신 건강과 소비 모두에 악영향을 줍니다. 문화 모임 활동비를 꼭 예산에 포함하세요. 결론. 60대 은퇴자의 1인 생활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을 넘어 소비의 자율성과 위험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절약을 넘어선 설계된 소비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 지출 항목화, 예비비 확보, 불규칙 지출에 대한 사전 구조화, 건강 정서 관계 비용에 대한 인식. 현명한 은퇴 생활은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 내 지출표를 꺼내 다시 설계해보는 것. 그것이 평온한 은퇴의 출발점입니다. 62세 교수, 10억 모으고 은퇴했지만 매년 5천만 원씩 사라진다. 안녕하세요. 혹시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난 부지런히 일해서 일정 금액만 모으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중 62세에 퇴직한 대학 교수 씨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평생을 학자로서 바쁘게 살아오셨고 어느덧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알뜰살뜰 모아온 10억 원을 손에 쥔 채 새로운 인생 2막을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1년에 5천만 원씩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고요? 생활비, 세금, 건강관리비, 대출 상환, 가족 행사 비용 등등. 꼭 필요한 지출들이긴 한데 막상 한꺼번에 맞닥뜨리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더라는 거죠. 은퇴 전에 10억이면 평생 걱정 없겠지 라고 생각했던 씨는 이제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비용 폭탄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대비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돈이 사라지는 이유는 뭘까? 우선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소비가 줄어들 거라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출퇴근 비용 없지, 업무상 행사비 없지, 회식비 없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곤 하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생활비 증가. 평소 직장에 다닐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외식이 많거나 각종 편의 서비스를 쓰기 마련이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새로운 취미생활이나 모임, 여행 등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노는 비용이 늘어나고 이건 자유로운 삶의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지출이 큽니다. 의료비 및 건강관리비.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건강에 대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씨도 교수님이라는 타이틀로 오래 활동하면서도 은퇴 후에야 여러 가지 건강검진과 질병 치료를 본격적으로 챙기게 됐습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몸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죠. 여기에 건강보조식품이나 정기검진 혹은 배우자와 함께 병원을 다니는 비용까지 쌓이면 1년에 수백만 원은 기본이고 상황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족 지원 비용. 자녀가 결혼을 준비하거나 손주가 생기는 시기가 되면 자연스레 가족 지원에 대한 지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부모가 조금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녀 집 마련을 도와준다거나 손주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10억이라는 거액도 1년에 5천만 원씩 줄어들면 20년 정도면 완전히 바닥이 날 수 있습니다. 62세면 아직 활동 가능한 나이일 수 있는데 70대 중반 즈음이면 통장 잔고가 크게 줄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2. 은퇴 후 늘어나는 지출, 실제 사례 3가지. 은퇴 후 지출이 어떻게 예상 밖으로 커지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모두 실제로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사례 1. 노후에는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살겠지? 생각했는데. B씨 65세는 은퇴 전 은퇴하면 집밥 먹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돈 쓸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해보니 퇴직으로 인해 갑자기 늘어난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시작됐어요. 동창 모임,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등을 찾게 되며 각종 회비, 교통비가 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등산을 가고 운동기구를 사들이면서 당초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게 됐죠. 맛집 탐방이나 국내외 여행도 이전보다 더 자주 다니면서 2달 만에 예상했던 34배의 생활비가 나가버렸습니다. B씨는 처음에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져서 돈을 안 쓸 거야 라고 장담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커지면서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사례 2. 아이고 병원비가 이렇게 셀 줄이야. C씨 68세는 퇴직할 때 얹혀있던 대기업 단체 실손보험이 만료되고 개인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어서 보험료가 예상보다 훨씬 비쌌죠. 거기에 본인 부담금도 꽤 커지고 평소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터라 병원 갈 일이 잦아졌습니다. 새벽마다 혈압약에 당뇨약, 영양제까지 챙겨 먹으려니 약값만 해도 제법 부담이 됩니다. 작은 통증 하나라도 무시하기 어려워 병원을 찾다 보니 CT, MRI 같은 검사를 자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쌓이는 병원비가 월 수십만 원은 기본, 간혹 큰 검사가 있으면 수백만 원까지도 지출됩니다. C씨는 건강에 대한 비용은 절대 아낄 수 없다고 느끼면서도 매번 이 많은 병원비 영수증을 보고 한숨을 쉬게 됩니다. 사례 3. 결혼 자금, 집 마련? 부모가 해줄 수 있지 않나? D씨 66세는 자녀가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30대 후반이 된 자녀 부부가 집 마련과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래도 부모가 웬만큼은 도움을 줘야지라는 마음으로 금전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웨딩 비용, 예단, 예물의 집 계약금 일부까지 대출을 끼고 도와주다 보니 곧바로 1억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자녀는 고마워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을 형편이 안 되죠. 언젠가 잘 되면 갚겠지라며 기다리고 있지만 D씨 본인도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으니 생활이 꽤 빠듯해집니다. 자녀를 도와주는 건 부모로서 어쩌면 당연한 마음일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의 노후가 망가진다면 자녀에게도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3. 은퇴 설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런 사례들을 보면 10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지 않아 보이는데도 금방 줄어드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좀 더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예상 지출 항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은퇴 후 1년 동안 어떤 분야에 얼마를 쓸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생활비 300만 원, 여행비 100만 원 이런 식의 추상적인 예산이 아니라 교통비, 보험료, 식비, 의료비, 취미활동비, 병원비, 부모님 용돈, 자녀 지원금, 세금 등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실제 지출 규모를 좀 더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산 구조를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재조정하기. 많은 은퇴 예정자들이 은퇴 직전에 무리하게 투자를 시도하거나 반대로 모두 안전 자산에만 묶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계속 변동되고 인플레이션도 무시할 수 없어요. 적절한 비율로 예적금,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을 분산해 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안정 자산만 고집하다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 사실상 자산이 줄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무리하게 공격 투자만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흔하고요.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품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아요. 지출을 통제하며 수입원을 다양화하기. 은퇴라고 해서 아예 소득이 끊길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은퇴 후에도 강의나 컨설팅, 파트타임 근무 혹은 취미를 살린 1인 창업 등으로 조금씩 소득을 이어가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수입이라도 있으면 매년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지출을 무작정 줄이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데 쓰고 안 써도 되는 데는 쓰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4. 노후는 결코 오래 쉬는 시간이 아니다. 어 씨의 경우 62세에 10억 원이라는 돈을 마련하고 그간의 연구와 강의 활동에서 떠나 한적하게 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노후의 삶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었죠.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활동, 건강 문제 등 인생의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시기입니다. 오히려 나 자신에게 투자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공부나 취미, 봉사, 여행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면 그만큼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고요. 5.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인생 설계. 은퇴는 일하지 않는 시간이라기보다 나와 가족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때론 자녀나 손주를 도와주는 등 가족을 위한 지출이 늘 수도 있고 건강 관리를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장기적인 재무 계획이 필요합니다. 10억이 아니라 5억이어도 혹은 20억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쓰는 돈과 예상하지 못한 돌발 지출 수술비, 배우자 용돈, 자녀 지원비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전판을 항상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 혹시 받게 될 연금액이 언제부터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의료나 간병으로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예상해보고 그에 맞춰 자산을 분산하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62세 교수가 평생 애써 모은 10억 원이 금방 줄어드는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은퇴 후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현실을 맞닥뜨리면 자금이 급속도로 소진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리 어떤 지출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은퇴 후에도 원하는 삶을 살면서 재정적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노후의 삶이 줄어드는 통장 잔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활동을 누리며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와 사례 3가지가 여러분의 은퇴 계획에 작은 힌트가 되길 바라며 더 구체적인 재무 설계와 노후 대비 방법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아무쪼록 다가올 노후가 불안보다는 기대와 즐거움으로 가득 차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빚을 다 갚고 조기 은퇴했는데 마음이 정말 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갚고 조기 은퇴를 꿈꿉니다. 빚에서 해방된 후의 자유와 경제적 안정은 누구나 바라는 바지만 실제로 조기 은퇴 후 삶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빚 청산 후 조기 은퇴의 실제 경험과 예상치 못한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례 1 빚에서 해방되었지만 그 후의 고독. 김 씨는 40대 중반에 모든 대출을 상환하고 조기 은퇴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날마다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친구들은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고 김 씨는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었던 점은 소속감의 부족이었습니다. 일이 있을 때는 그저 당연하게 느껴졌던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그는 예상치 못한 고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교훈 조기 은퇴 후엔 단순히 빚만 청산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소속감을 유지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사례 2 경제적 자유가 심리적 불안으로. 박 씨는 자산을 관리해 조기 은퇴 후 생활비에 문제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경제적 불안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투자 실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고 주식이 하락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일을 그만둔 덕에 편안해질 줄 알았던 그의 삶은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교훈 경제적 자유는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심리적 안정이 없다면 자유로움이 오히려 불안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경제 계획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례 3. 의미 있는 일의 부재. 정 씨는 성공적인 경력을 쌓은 후 50대의 빚을 모두 갚고 은퇴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어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단순히 취미로 시간을 채우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것이 그의 주요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진정한 보람과 새로운 목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훈: 조기 은퇴는 일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의미를 찾는 방법,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 빚을 다 갚고 조기 은퇴를 꿈꾸는 것은 많은 이들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주는 안정감이 중요하지만 그 뒤에 오는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조기 은퇴를 고민하는 분들이 현실적인 준비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조기 은퇴의 장점과 매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경제적 자유와 여유로운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자유로움은 예상치 못한 다양한 도전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조기 은퇴 후에 겪게 되는 대표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전문가적인 조언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정신적 공허감, 새로운 의미를 찾아라. 많은 사람들이 일에서 의미와 성취감을 찾습니다. 갑작스러운 은퇴는 그 성취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죠. 김 씨의 예시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40대 중반에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며 빚을 모두 청산한 그는 한동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친구들은 여전히 바쁜 삶을 살며 사회에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었죠. 이때 찾아온 공허감은 김 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전에 새로운 의미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세요. 의미 있는 일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불안정, 수입의 다각화 필요. 박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 안정은 조기 은퇴의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 가치가 요동칠 때마다 생기는 불안감은 경제적 준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기 은퇴는 이를 통해 꾸준한 수입을 창출하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수익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문활동, 글쓰기, 강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또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컨설팅이나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소득과 보람을 동시에 얻을 수도 있습니다. 3. 사회적 관계 단절, 네트워킹 유지하기.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정 씨는 처음에는 여행과 취미로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의미 있는 일 없이 보내는 시간은 외로움과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도 네트워킹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전부터 관심 분야의 모임이나 네트워크에 참여해 보세요. 또한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만남을 주선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소통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은퇴 후의 재정 관리, 장기적인 계획 세우기. 조기 은퇴는 잘못된 재정 계획이 있을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장기적인 의료비 등의 문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의 재정 계획은 단순히 은퇴 시점에 자산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미래 생활비, 인플레이션, 의료비용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하죠. 전문가와 상담해 재정 계획을 세우고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익성 있는 투자 방안을 연구하고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5. 자아실현과 성취, 새로운 도전을 찾아라. 조기 은퇴 후 가장 흔히 들리는 불만 중 하나는 시간이 많아도 성취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 씨가 겪은 것처럼 단순한 취미 생활로는 삶의 깊은 만족감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전문가 조언 자아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전은 필수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세요. 독서 모임, 예술 활동, 스포츠 등을 통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자기 개발은 은퇴 후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조기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준비. 조기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여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 은퇴를 계획하고 있다면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준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충만할지 아니면 외롭고 불안할지는 은퇴 전 준비와 이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칼럼이 여러분이 조기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원주택 은퇴의 함정. 6개월 만에 떠나게 되는 충격적 이유. 은퇴 후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한적한 전원주택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바쁜 도시의 삶을 뒤로하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매력적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전원 생활을 꿈꾸며 도시의 집을 팔고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지만 그중 상당수가 6개월 안에 다시 도시로 돌아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다시 도시로 돌아오게 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충격적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전원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과소평가된 전원 생활의 고단함. 전원주택에서의 생활은 자연과 가까워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신경 쓸 일도 많습니다. 도시에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전원에서는 훨씬 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제 친구인 김 씨의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그는 은퇴 후 도시의 아파트를 팔고 충청도에 있는 한적한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맑은 공기와 조용한 생활에 만족했지만 곧 고된 일상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마당을 관리하고 자잘한 수리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버리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관리비를 내면 해결되던 일이 전원주택에서는 전부 자신의 몫이 된 것이죠. 또한 전원 생활은 일상적인 편의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김 씨는 마트나 병원을 가기 위해 차로 1시간을 가야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6개월도 안 되어 다시 도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은퇴 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도시에서는 이웃이나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외로움을 덜 수 있지만 전원주택에서는 이웃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외로움이 더욱 깊어집니다. 한 전원생활 커뮤니티에서 만난 60대 여성 박 씨는 서울에서 전원주택으로 이사간 후 처음 몇 달은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곧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면서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은 몇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 자주 볼 수 없었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방문하기에도 전원주택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 씨는 가끔은 이런 고립감이 너무 심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가족들이 방문할 때는 즐거웠지만 그 후엔 다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이 더욱 커졌죠.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박 씨도 이 고립감을 이기지 못하고 도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원 생활은 자연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사회적 연결망이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3. 건강 문제와 의료 접근성.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원 생활의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의료시설의 접근성입니다. 도시에서는 병원이나 약국에 금방 갈 수 있지만 전원주택에서는 가까운 병원이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65세 은퇴자인 이 씨는 전원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건강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고혈압 약을 꾸준히 먹어야 했지만 가까운 병원이 멀리 있어 정기적인 검진을 받기가 힘들었고 그로 인해 건강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낀 그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응급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전원 생활의 불편함을 절실히 깨닫고 결국 다시 도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건강 문제가 생기면 이런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바로 알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무섭고 불안했어요.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원 생활은 건강이 좋은 상태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원주택 선택에 신중함이 필요한 이유. 전원주택 생활을 선택하기 전에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만 가지고 결정을 내리지만 실제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전원주택은 많은 책임과 불편함을 수반합니다.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일상적인 생활의 불편함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전원생활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것입니다. 전원생활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의 삶을 꿈꾸는 것은 좋지만 그 꿈을 이루기 전에 현실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원주택을 선택하기 전 그곳에서의 생활이 정말로 자신에게 맞는지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전원생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충분한 준비를 한 사람만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전원생활의 꿈, 그리고 현실 은퇴 후 전원주택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3가지 조건. 앞서 전원주택 은퇴의 함정과 실패 사례들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전원생활을 성공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한적한 전원주택을 꿈꾸지만 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는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전원주택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조건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1. 전원생활에 맞는 체력과 건강관리. 전원생활을 하려면 몸과 마음의 건강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전원주택에서의 생활은 자연과 가깝게 지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체력과 신체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시에서 자동으로 해결되던 일들이 전원에서는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디를 깎고 정원을 가꾸고 겨울에는 난방을 위한 나무 장작을 준비하는 것까지 대부분의 일이 손수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니 기본적인 체력과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인 최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는 은퇴 후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롭고 한가한 생활을 기대했지만 체력적으로 버거운 일들이 쌓이면서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정원에 물을 주고 집 주변을 청소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버려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할 줄은 몰랐죠. 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건강 문제로 인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자 이 생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전원 생활을 꿈꾼다면 지금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건강 관리가 동반되어야만 장기적으로 전원주택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거나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전원 생활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2. 철저한 계획과 재정적 준비. 전원 생활은 단순히 집만 옮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준비도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이 도시 아파트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초기 비용 외에도 다양한 유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수리와 유지가 필요하며 이런 비용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50대 후반에 은퇴한 박 씨의 경우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후
예상치 못한 수리 비용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을 구매할 때 외관만 보고 결정을 내렸지만 막상 살다 보니 지붕에서 물이 새고 난방 문제가 발생해 큰 비용을 들여 수리해야 했습니다. 도시에 살 땐 관리비만 내면 됐는데 여기선 내가 다 알아서 해야 하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가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전원생활을 선택하기 전 충분한 재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집을 구매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기치 않은 수리 비용이나 생활비를 고려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원생활에서는 경제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은퇴 후 지속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거나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사회적 연결망과 커뮤니티의 중요성. 전원주택에서의 생활은 도시의 바쁜 일상과는 달리 한적하고 조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점은 매력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외로움과 고립을 느끼기 쉬운 환경이기도 합니다. 도시에서는 언제든지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전원생활에서는 이웃과의 거리가 멀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연결망이 약해지면 우울증이나 고립감을 느끼기 쉬워지며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례로 62세의 김 씨는 은퇴 후 경남의 한적한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환경을 즐겼지만 점점 외로움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자연 속에서 혼자 지내는 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리워지더라고요. 친구들은 도시에서 바쁘게 지내고 이곳에서 새롭게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전원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지역 사회와의 연결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성을 고려한 위치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원생활, 신중한 선택과 준비가 필요하다. 전원생활을 꿈꾸는 은퇴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조건, 즉 체력과 건강관리, 재정적 준비, 사회적 연결망은 성공적인 전원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삶은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를 간과하고 준비 없이 전원생활에 뛰어들면 6개월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에서의 생활이 정말로 자신에게 맞는지, 그리고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여유롭고 평화롭기를 기대하지만 그 이면에 따르는 책임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원생활을 선택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성공적인 은퇴 후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